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 대선을 5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동시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접전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닷새 앞둔 오늘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23일 플로리다주를 찾은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과시하며 내년은 더욱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doing great. Do you see the number today? 33.1 GDP, the bigges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y almost triple, right? Almost triple. This is bigger than any nation. No nation has a number like that. 바이든 후보는 같은 시각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백기를 흔들고 우리 가족을 버렸지만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days left, folks. Over these past few months have been so much pain, so much suffering, so much loss. Over 225,000 dead Americans because of the negligence and the consequence of COVID. More than 16,000 here in Florida alone. 두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플로리다주를 동시에 찾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사실상 대권 향방을 가르는 6개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두 후보 여론조사는 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에 비해 개표가 빨리 이루어져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편 투표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도 상당수로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경합주 접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대선에서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을 놓고 주요 접전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역시 이 우편 투표 접수 시기가 승패와 직결되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핵심 경합주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 투표 접수 기간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일 이전까지 소인이 찍혀 있으면 9일이 지나 12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주 선거관리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은 선거관리국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5대3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다른 경합지역인 위스콘신주에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연방지법이 선거일 이전으로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도착 시한을 11월 9일까지로 인정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결국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는 선거 당일인 11월 3일 투표소가 닫기 전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주요 경합주 펜실베니아는 유효표 인정 기간이 선거일 사흘 뒤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주 대법원의 결정에 공화당이 반발해 연방 대법원까지 심리가 올라갔는데 대법관 의견이 4대4로 갈리면서 하급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나온 판결이라 공화당은 현재 대법원의 재심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공화당이 11월 3일 이후 접수되는 우편투표 용지를 도착 시기에 따라 세 종류로 분리해 줄 것을 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우편투표 집계 기한을 일주일 더 연장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역대 선거 사례로 봤을 때 우편투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가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우편투표 접수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길게 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다시 8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하루 10만 명 감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 전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는 8만 1,500여 명. 이는 8만 3천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다 수치이기도 합니다.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 일일 확진자 7일 평균치가 지난주보다 10% 이상 증가하며 비교적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중서부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도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인디애나와 캔자스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스콘신주의 양성 판정 비율은 28%로 급증했습니다. 서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의 L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축제 분위기가 과열되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2차 확산이 본격화되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it is very urgent, and that's the reason why I have been urgently saying every single day that we have got to do things that have not been done uniformly an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country. The numbers that you put up are stunning. 이어 파우치 소장은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가 불가능할 경우 각 지역 주지사들이 의무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가 매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보건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기 영업 종료 명령을 확대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2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누아크에 이어 호보ken, 패터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 동안 호보ken, 패터슨 내의 술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후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의 대규모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식당 역시 실내 영업은 오후 8시에 끝내야 하고 업계 식사만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한 조치는 오늘 11월 10일까지 최소 2주간 이루어집니다. 한편 28일 뉴저지에서 최소 18건의 코로나19 사망자와 1670건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397건에 발생한 것으로 2주 전 평균보다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저지 보건부는 엑세스 허드슨 카운티에서는 매일 코로나19 사례 및 입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일간 각각 225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들의 진화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바인 인근 산타에나 산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은 14,000에이커를 태운 현재 진화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 지역에서 발생한 블루리치 산불도 진화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진화의 속도가 붙음에 따라 산불 인근 지역에 내렸던 모든 대피령을 어제 저녁 5시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달 10일까지 산불들의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오늘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여권 수령 희망 기관을 선택한 뒤 미국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영주권과 비자 등의 서류를 지참해 해당 제외 공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규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18살 미만 미성년자와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긴급 여권 신청자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2020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남은 접전주들 상황 살펴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 15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재선을 확정지었던 당시에도 이곳에선 패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 3연승을 노리는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반드시 기필코 잡아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합 접전주 가운데서도 초접전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의 평균치로 계산한 결과 바이든 48.8% 대 트럼프 47.6%로 아주 근소하게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CBS와 CNBC, 로이터 등은 나란히 3에서 4%포인트 차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쳤고 보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과 트레팔가르는 1에서 3%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미네소타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주요 경합 접전주에서 조금은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사실 이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온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공화당과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었고 4년 전 대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단 1.5%포인트 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 무역, 교통 서비스의 중심지 애틀랜타가 있는 곳 조지아주입니다. 한국차의 미국 생산 공장이 들어선 이래 생선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했죠. 삶의 변화가 많아져서일까요? 정치적 요소도 변수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이 매번 탈환을 노렸지만 항상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올해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번, 바이든 후보가 11번 우세를 나타냈고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난 것도 4번에 달합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각 당의 경선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 아이오와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별로 좋은 출발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6명에 불과한 주지만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며 후보들을 쥐락펴락한 곳이 또 아이오와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10%, 6%포인트 차로 2번의 승리를 안겨줬지만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9%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초박빙 접전입니다. 가장 최근 에머슨 여론조사 지지율 48% 대 46%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했지만 거의 같은 기간 뉴욕타임스 시에나 여론조사에서는 46대 43으로 바이든 우세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보수 성향의 인사이더 어드밴티지와 진보 성향의 CBS는 비슷한 기간 두 후보의 지지율을 동률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참여 2020 코너를 통해서 올해 대선의 주요 승부처가 될 주요 경합 접전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미 4년 전 완전히 빗나간 예측을 해버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게는 11개 주, 작게는 6개 주로 압축되는 이들 접전주들의 서로 조금씩 다른 표심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보이는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213명의 선거인단은 이 작게는 6개 주, 넓혀서 11개 주의 경합 접전주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우세로 분석한 선거인단 203명 중에는 아이오와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미시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주는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56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백악관 입성까지 남은 선거인단은 단 1명입니다. 마지막 한 석은 어디가 될까? 앞서 언급해드렸죠. 메인주와 함께 유의하게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네브라스카주.
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이곳도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이 선거구만 경합주입니다. 그리고 폴리티코는 최근 이 네브라스카의 이 선거구 지역을 경합에서 민주당 근소 우세로 바꿨습니다. 승자 독식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5명의 선거인단 중 1명을 가져오게 되고 매직 넘버 270이 완성됩니다. 물론 공화당 역시 우세에서 경합으로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텍사스나 아이오와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초접전주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매직 넘버 270명에 거의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20명에 이르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긴다면 4년 전의 대역전극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방금 언급해드린 공화당 승리 전제 조건이 걸린 모든 주에서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선 4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겨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여기서 공화당이 기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나옵니다. 구체적 실체를 숫자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에 존재한다고 믿는 존재, 바로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입니다. 참여 2020에서 여론조사에 따른 각 주별 판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 샤이 트럼프로 인한 변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또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따로따로 알아보겠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뉴스 특보와 저녁 9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올해 대선의 분수령이 될 각 지역 접전주별 개표 상황과 판세 분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올해 선거는 물론 개표 이후 펼쳐질 상황까지 쉽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